곧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81회 억서울타임즈 쇼 2023년 1월 8일 인올리 폭등코인 두 번 상승 열차 타고도 18만원 손실난 인드라 VOA, RFA 성렬영, 아침한개, 나경원, 유정복, 국토전략 서정우 어전 홍영님, 100년전 TV, 괴이득 젊은시가 히치얼리즘 안될 과학 이런 제목입니다. 성렬영, 김훈, RFA, VOA, 아침한개, 방위사업청, 국토전략 안될과학, 괴이득, 김단태, 100년전 JM, 나경원, 유정복, 소박사, 서정욱, 홍영님, 어전 히치얼리즘 젊은시각 배승희 이런 제목입니다. 네. 자, 오늘 지난번 주제부터 얘기할게요. 지난번 주제를 인드라가 주제로 딱 정해놓고 얘기를 정작 안 했어요. 네. 2024년 미국 민주당 2기 정부가 왜 통일한국을 필요로 하나? 뭐 간단하죠. 인드라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주장 그대로 간다면 미국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 국제 문제와 국내 경제 이 두 가지 를 뭔가 이렇게 업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안정적으로 미국 민주당 2기 정부가 들어선다. 뭐 하나 더 조건을 얘기한다면 인드라가 이든영을 매우 좋아하지만 연로하시니까 차기에 다른 민주당 후보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 이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랬을 때 이 새로운 미국 민주당 후보가 인지도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떠한 커리어보다 만약 그분이 여성이라면 미국 민주당의 지지세를 이든영의 업적과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은퇴 이것들을 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2024년부터는 세계 경제가 풀리죠. 인드라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부터 경제가 풀립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할 거고 23년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2024년 줄곧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달러가 지금 데드크로스 발생했지만 지금은 하나 일시적인 것이고 인드라 볼 때는 내년부터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달러에서 중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모든 세계 경제가 하나씩 다 풀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국제 문제에 있어서 이든영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전 대통령이었던 럼프와 비교해서 한반도에서 무언가를 해낼 때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 럼프 국제 문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협정 모르거든요. 사실은 중동 문제에 아브라함 협정은 럼프가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와 대비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하려면 럼프의 베스트 프렌드 반쪽 정원이 아웃되는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한국의 가시적인 2025년부터 인드라 출곧 수년간 계속 강조했던 세계 최초로 2025년부터 국유본의 분단체제 전략이
가성비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2025년 이전에는 어떤 통일을 얘기하지 말자. 속으로만 생각하자. 준비만 하자. 이렇게 계속 강조했죠. 그러나 이제 2025 선거는, 미국 선거는 11월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일의 징조, 통일 임박, 이런 어떤 것들은 24년 대선 직전에 무언가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2025년 설사 통일이 안 될지라도 무언가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내년에는 나타나는 것이 어떤 미국 민주당 2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지난번에 이제 강조하려고 했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주제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주제인 코인 얘기. 일단 한 잔. 코인 얘기하면 인드라만의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폭등 코인 2번 상승 열차 타고도 18만원 손실이 난 인드라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아니 폭등 열차 탔는데 왜 손실이 나? 제가 작년에 7월부터 코인을 시작했는데 제가 작년에 마지막에 이제 돼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8만원 손해 봤었는데 그때부터 인드라가 뭐 투자의 방식을 바꿔서 그런 것 같아요. 가구토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은 인드라의 투자 방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있다 칩시다. 1000만원을 한꺼번에 올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인이 위험하잖아요.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10분의 1만 100만원만 맨 처음에 맛보기로 딱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전에 투자하기 전에 좀 연구를 하죠, 인드라가. 그래서 들어갈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손절을 하는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인드라는 특히 저녁에는 손님이 많잖아요. 특히 주말에는. 그러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한 3-4천원 손해보고 말자, 그거 팔자, 딱 그 인드라가 이제 생각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생각대로 안 된 거야. 그럼 내 인드라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빨리 팔고 나온다, 손절한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야. 이미 손절하기에도 그냥 갑자기 막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폭락 확 하잖아요. 내리꽂잖아요. 3-4% 폭락 이래버리면은 그런 걸 많이 겪었어. 인드라 초반에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하는데 들어갔는데 막 바빠가지고 막 저녁에 막 하고 딱 보니까 7-8% 폭락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손절할 수가 없잖아. 물타기를 한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방식은 맨 처음에는 1000만원이면 100만원만 찔렀고 손절 타임을 넣었어? 그러면 100만원을 더 넣어. 그럼 20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200만원이 됐는데 또 떨어지네? 그 400만원, 또 떨어져. 800만원. 1000만원이 아니죠. 1000만원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과 현금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타기를 했음에도 잘 안 돼가지고, 예, 최대치가 인드라가 마이너스 90만원? 예, 마이너스 90만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 여러 번 방송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예, 있는 돈 싹 다 올인하고, 예, 방송하고, 아, 그냥, 예,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플러스 20만원이 돼 있더라.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드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냥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버티니까, 예, 마이너스 90만원이 하루아침에 플러스 20만원이 되는 걸 경험했다. 예,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이제 인드라가 이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 연말부터 인드라가 손절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인드라가 이제 연말에 그 배당금 먹겠다고 인드라가 맨날 강조했잖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기차, 현기차 우선주, 예, 기아차 우선주 샀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인드라가 손해는 안 봤던 것 같아요. 한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예, 손실은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인드라가 그렇게 갑자기 막 그 조급증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지금까지의 인드라가 대략 연말부터 지금까지 총 손실이 한 100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70여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합쳐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합쳐서 그냥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단 보름 동안에 70만원이나 손실을 봤습니다. 그게 모두가 가장 큰 원인이 손절에 있었어요. 인드라가 그냥 하루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건데 왜 손절했을까? 스스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자, 그건 거기까지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드라가 오늘 많이 생각한 건데, 인드라가 누군가의 아바타가 아닐까.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 우주고 누군가 무슨, 예, 판타지 소설에 나타나는 그 성자 소설 있잖아요. 누군가가 인드라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재미나게 인생을 살아보라고 한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인드라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까. 예, 그러한, 그리고 너무너무 우연이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인드라가 실전 투자 구라, 예, 실전 투자, 예, 이런 얘기죠. 예, 뭐죠? 그 인드라 같은 사람을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똥손,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빗사이로 막 가는, 예,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하면, 인드라가 뒤늦게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에요. 하여튼간에 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재미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드라가 이제 두 번 폭등 코인을 탄 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요즘 그 어피트 기준으로 가장 핫한 종목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뭐 차이가 뭐냐, 그런 건 뭐 코인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인드라가 이제 종목을 삼는 거는 그냥 세 가지예요. 다른 건 잘 몰라요. 제가 모르고, 네 가지. 예. 투자했던 건 여태까지 도지코인, 그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 네 가지만 취급하고 다른 거는 모르고, 예, 이렇게 관심도 없어요. 예, 모르기도 하고, 예, 딱 이 네 가지만 제가 이제 참고하고 보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게 되면서, 예, 지금
예, 총 18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폭등 코인을 실제로 탔는데 왜 마이너스 18만원이야? 그 얘기를 인드라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재미삼아 저런 인간도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드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드라가 크게 손실 본 게 그 30만원 손실 본 게 제일 컸어요. 30만원 손실 본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드라가 그 이더리움 클래식을 단타 치다가, 새벽에 단타 치다가 물렸어요. 예, 물려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물타기 한다고 계속 물타기를 했어요. 예. 근데 막 24,000원에 물린, 24,000, 인드라 생각이 얼마였지? 그게? 24,800원에 물렸나? 그때 단타치 더 갈 줄 알고 물려가지고, 예, 그때 깜빡하는 바람에 인드라가, 예, 화장실 간 사이에 물렸어요. 갑자기 폭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800원 정도 떨어졌어요. 1,800원. 예. 그래가지고 상황을 봤죠.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이게 도저히 수습 불가한 거예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 맨 처음에 24,000원을 물타기 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지고 그 다음날.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어쨌든 그 전날 그 본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예, 그날 또 인드라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본전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상승했다 폭락해가지고, 그때 인드라가 깨어 있었다면, 예, 본전 치기를 했을 수 있는데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어떻게 되나 생각해보니까 분위기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23,000원까지에서 이런 급등 코인은 더 폭락하잖아요. 예, 5% 이상으로 떨어지니까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23,000원을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손절하고, 예, 더 바닥에서 들어가자, 좀 더 내려가지고 들어가야겠다, 더 이렇게 물타기는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팔았어요. 30만원 손해보고 대신 더 밑에서 들어가면 기회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예, 팔았는데 흥미롭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드라가 팔고 난 다음에 제통님, 저도 17년도에 이더리움 25만원에 손절하니까 1, 2주에 40만원대까지 가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예, 매매창을 딱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예, 크게 질르더라고. 그래서, 신기해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얘 누구야 하고, 업비트 창 보면, 예, 그 시세창 있잖아요. 예, 매일 11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뭐 이렇게 매도한 거. 그래서 그거를 딱 인드라가 그걸 항상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인드라가 봤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건 이게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인드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드라가 아바타가 아닐까 생각하는 건데,
그 딱 체결한 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애가 폭락하는 와중에 890 얼마죠? 내가 이제 개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간에 앞에는 8자고 899인가래. 대략 2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한 방에 딱. 시장가로 매수하더라고요. 제통 인드라식 멀티버스 트루면서. 아니 그래서 그냥 생각했죠. 저는 호구가 있나. 아니 한 번에 그렇게 2천만 원을 질드냐. 내가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 또 호구 하나. 왜냐면 걔가 사자마자 또 100원이 더 떨어졌거든. 걔가 사자마자 파라 너 호구다 그러고 있었는데 웬걸 걔가 넣자마자 한 10분 뒤인가 그때 인드라가 왜 체결 그걸 봤냐면 인드라 보는 5분 차트, 30분 차트, 60분 차트, 1일 차트에서 5분 차트가 대세 상승 모양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했냐면 인드라가 판 가격보다 낮으면 인드라가 들어갈 텐데 인드라가 손절한 가격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못 들어가잖아. 인드라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산다고 가는데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 내가 들어가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려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걔가 사자마자 한 30분 뒤에 요즘 이 업비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기계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코스닥에서도 기계가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프로그램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업비트의 그런 것이 옛날에 코스닥처럼 해가지고 매수 매도 체결이 어려워요. 이렇게 막 기계가 막 움직이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장가로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르면 옛날 코스닥처럼 그냥 상한가 치고 떨어질 때는 하한가 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산 다음에 10분 뒤에 기계가 움직이더니 마구 오르는 거예요. 살려고 했는데 5분 만에 휙 올라가 버리니까 어때요? 추격 매수했죠 인드라가. 어쩝니까? 근데 인드라가 이제 항상 원칙이 처음에는 막 100만 원만 넣잖아요. 100만 원 넣지만 조금 사가지고 넣었어. 겁먹어가지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를 때마다 인드라가 생각하는 어떠한 변곡점 지점마다 인드라가 50만원씩 추가로 계속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 상승 절차 첫 번째예요. 그래봐야 다 합치니까 120개 120개면은 지금 이더코일인이 한 2만 한 3, 4천 원대니까 120개 300만 원어치 산 거야. 그 3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총합이 300만 원어치만 맨 처음에 산 거는 230만 원어치 샀던 거고 중간중간에 50만 원씩 넣었던 거니까 300만 원어치. 그래가지고 그날 14만 원을 벌었어요. 기분이 좋았죠. 끝까지 갔어요 진짜 인드라가 그날은. 끝까지 가서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막 또
매도 체결이 안 되잖아요. 예, 코스닥처럼 후순위로 밀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인드라 매도해가지고 거의 꼭지점에서 팔았어요 제가. 그래서 14만 원을 300만 원치로 14만 원 중간에 끼어든 것 치고는 많이 번 거죠. 그게 이제 새벽에 아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더 하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일은 또 새벽 코인 시장은 새벽 4, 5시에 폭락하지 오늘 이만큼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잤어요. 웬걸 다음날 되니까 5%가 더 폭등했더라고. 인드라가 마침 끝난 장에 좀 더 버텼으면은 그냥 잤으면 5%더 수익을 거뒀을 텐데 안타깝다. 그게 머리에 남았나 봐요. 그 다음번에도 이제 또 타이밍을 노리고 이제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는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인드라가 진짜로 저점에서 들어가서 끝까지 갔어요. 두 번째도 상승열차 폭등할 때 얼마 전 10% 폭등할 때 두 번째도 10% 폭등 끝까지 갔는데 인드라가 지난 밤에 인드라가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수익을 더 못 봤잖아요. 그게 머리에 남았나 봐요. 반만 팔고 반은 놔뒀어. 떨어질 거 알면서도. 아니 혹시나 더 오를까 생각해가지고 웬걸 그냥 폭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물타기를 한 거죠. 물타기를 했더니 또 떨어지는 거야. 3번의 물타기가 있었어요. X가 좀 커졌죠. 그러니까 100만원 시작했던 물타기가 500만원이 된 거예요. 이거 500만원이 너무 크죠. 근데 그게 어저께 새벽이에요. 어저께 새벽에 어제 이제 인드라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게에서 밤새거든요. 인드라가 이렇게 가게에서 혼자 조용하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 보면서 이렇게 인드라만의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게 나름대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인드라만의 어떤 그런 취미생활이에요. 어제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물타기를 한다고 새벽 5시인가 마지막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 2만 그 이더리움 클래식 24,000원대에 맞췄어. 24,000원대. 꼭대기에서 26,000 얼마에서 물린 거를 물타기하고 물타기 해가지고 약 500만원어치 정도를 물타기해서 500만원어치죠. 그걸 해가지고 그 24,000원대에 물타기를 한 겁니다. 24,000원대.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맞춰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 현재 그 코인 가격화 인드라 가격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대비하고 자야겠다 생각하자마자 5분 뒤에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새벽에도 기계가 움직여. 아무도 없는데 거래가 안 돼요. 새벽에는 다들 자잖아. 주말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기계가 돌아가더니 떡락을 시키는 거예요. 뭐냐 이거. 그러면서 인드라가 오늘은 밤새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인드라가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6시 정도면 지하철이 움직이니까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적어도 10시까지는 버티다가 2시간 자고 가게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잠든 거예요. 아침 7시쯤에 인드라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제통이 아마 해외 거래소 가격을 따라가려고 AI가 돌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니에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해외 거래소 가격하고 비교를 해볼 때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거래한 걸로 볼 때는 한국 시장이 업비트가 시장 기준으로 20위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 나중에 거래소들이 따라와요. 이게 어떤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이 얘기하는 실시간이라는 게 진짜 실시간인지, 만약에 실시간이라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은 바이낸스도 아니고 업비트예요. 황당하게도 업비트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바이낸스다 뭐다 하는 시장들이 그 가격을 쫓아와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의 가격이 오르는 와중인데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닙니다. 이더리움이나 도지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올랐던 가격이 한 30분 있다가 업비트 기준으로 바뀌어요. 저쪽에서 내리는데 반대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업비트 기준 코인이 오르잖아요. 만약에 추세라면은 저쪽이 떨어지니까 이더리움 클래식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르면 이쪽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쪽은 오른다. 그럼 나중에 보면 얘네도 올라. 업비트가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니까요. 황당하게도 제가 볼 때 시차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통님께서 해외 거래소 가격을 따라가기 위해서 AI가 돌리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인드라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매매창 보면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오히려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드라가 전날의 어떤 강한 마르코프 법칙이죠. 전날에 인드라가 실수한 것이 자칫히 많아가지고 절반은 팔고 절반은 가졌더니 폭락한 거예요. 물타금타기 해가지고 새벽에 딱 맞춰놨는데 AI가 더 폭락시킨 거예요. 그거 보고 인드라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딱 깨니까 아차 내가 왜 잤지 하고 딱 보니까 폭락이 탁 돼 있더라고.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설사 만약 그날 한 9시경에서 10시 사이에 그때 깨어있을지라도, 만약 그럼 본전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때 팔았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었다. 본전에 파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드라가 막 졸려가지고 비몽사몽 지경에 25,000원 밑바닥으로 24,900원 요때까지 폭락했더라고요. 몰랐는데 인드라 자는 사이에. 만약 그걸 봤다면 인드라가 과연 손절했을까 안 했을까? 인드라 스스로에게 답하니까 손절했을 것 같아요. 인드라가 더 떨어질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드라가 자는 바람에 손절하는 것도 놓쳤고 본전될 찬스도 놓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울해진 거지 인드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의 새로운 패턴, 여태까지 급등과 급락이 아닌 이런 이렇게 해서 흰보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신기하게 거래도 잘 안 되게끔 새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패턴 중에 또 다른 유형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26,000원에 안착했기 때문에 얘가 쓰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안 오르고 저렇게 거래도 잘 안 되고 질질 끄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언젠가, 이거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드라가 저녁 바빠가지고 일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놓칠 수가 없고 조급증 생기고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돼? 그러다가 또 인드라가 좀 오르니까 한 5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냥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손님도 막 들어오고 막 오늘 또 약간 진상 쓰는 손님이 와가지고 막 신경이 곤두섰어요. 인드라 잠도 2시간 몇 개 앉았지, 막 약간 오늘 피곤했고, 그러다 보니까 응대하는 사람 응대하니까 내가 너무 귀찮았던 거야.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절반만 정리하자 하고 정리했어. 그러니까 다 정리하자. 다 정리했다면 인드라 큰일 날 뻔했죠. 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냥 절반만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면서 딱 보니까 우연히 인드라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체결했나? 우연하게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손절하고 절반 손절하고 딱 보니까 그 체결 누가 했나? 전에 폭등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걔가 또 거기에 딱 덜컥. 왜 인드라가 왜 기억하냐면 판매 매수한 수량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얘 걔네? 물론 다를 수가 있죠. 액수만 갖고 다른 사람일 수는 있겠죠. 근데 마침 오늘도 그림이 좋았어요. 뭔가 대세상승의 분위기를 아직 딱 5분 차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걔가 또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나 생각하고 절반 매도했다가 손절했다가 200만원만 샀어. 200만원어치만. 그러고 있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동안. 근데 손님은 막 갑자기 손님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오늘. 신경 써야 될 때. 그래가지고, 한참 손님 상대하고 있다가, 우연스럽게 딱 그 휴대폰에 딱 보니까 막 오르는 거야. 만약 그것도 인드라 못 봤으면, 그것도 놓치는 건데, 바다사님 어서오세요. 우연하게 봤어요. 바쁠 때 손님 막 들어와 그냥 저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우연하게 딱 봤는데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드라가 이제 폭등 열차를 3번 탄 건데 오늘 오른 거는 오른 걸로 칠 수가 없죠. 한 3% 오른 거니까, 아니 4%도 아니 2% 오른 거니까 오른 게 아니죠. 2% 오른 게 2.5% 올랐나? 그게 뭐 그렇게 폭등은 아니죠. 그러니까 2번 폭등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오르길래 인드라 오르는데 그 인드라가 그 맞춘 가격이 23,900원 여기에 맞췄거든요. 다시 조금 더 사가지고 23,900원인데 25,400원에 팔았어요. 26,400원. 인드라는 26,390원. 근데 인드라 판 가격은 26,540원. 이렇게 팔았는데, 왜냐하면은 막 오르다가 기계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죠.
여기가 끝인가 하고, 그랬더니 더 올라서 26,75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졌죠. 기회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우연의 일치겠죠. 예.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은요, 인드라가 판 가격, 예, 26,540원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26,000, 예, 26,540원. 그 가격이 인드라 판 가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닥은, 예, 인드라가 팔았던 가격 매수가, 평균 매수가가 26,390원인가 거기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26,39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26,540원까지 오르고 좀 더 오르고, 하여튼간에 인드라 보란듯이 약 올린다는 듯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26,750원까지 오른 것도 인드라한테 그 가격에 인드라 산 가격, 거기서 사가지고 끝까지 박은 가격이거든요. 인드라가 26,750원에 사서 26,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인드라 걸 지켜보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연의 일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잦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 손절을 많이 하다 보니 손절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30만원 그 전에까지는 단타 쳐가지고 플러스 5만원이었는데 플러스 5만원까지 인드라 벌었다가 이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30만원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총합 25만원이 손실을 봤죠. 25만원이 봤는데 어저께 폭등열차 타면서 14만원 수익을 거뒀어요. 14만원 수익. 그래가지고 75만원에서 89만원 이렇게 됐는데, 오늘 또 손절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딱 맞춘 것도 아닌데 75만원까지 마이너스였어요. 75만원이 다시 됐다가 지금 그 막판에 이렇게 올라가서 파니까 총 정산 마이너스 18만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4, 5시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마이너스 25만원 기록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마이너스를 많이 하고 2만원을 얻는 바람에 18만원만 마이너스가 됐다.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드라가 계속 오르는 주식에서 계속 폭등열차를 탔음에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드라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 코인, 제가 하여튼 간에 손절을 벌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인드라가 손절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건 업비트 수수료만 많이 나가. 그러니까 30만원 중에 한 5만원 정도는 수수료 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분이 그런가? 어쨌든 간에 잦은 매매보다는 손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르코프 법칙에서 벗어나서 직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제는 그냥 푹 잤더니 폭등했는데, 그럼 어제처럼 오늘도 푹 자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날의 어떤 기억대로 오늘도 주식시장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코인 시장이나 그런 경험을 얻었고,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은 타이밍이다. 언제 들어가냐, 언제 나오냐, 이거지. 왜 시점 모습가 따로 있습니까? 그 타이밍을 잘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자기가 투자를 잘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벌써 11시네. 1분 쉬었다가
이제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